안녕하세요.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플라스틱 없는 삶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윌 맥컬럼이라고 그린피스 영국 사무소 해양 캠페인 총괄 담당자 분이 쓰신 책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려주는, 플라스틱의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책인데요. 플라스틱은 111년 전에 처음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플라스틱이 전 세계를 점령하는 놀라운 발명품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데 바다에서 썩는데 4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요새는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만들어진 지 불과 53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 비닐봉지가 15분 동안 평균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에 돌아가서 분해되는 데는 500년에서 1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발명된 그러한 물건이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리고 분해도 굉장히 오래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다와 해양에서 쓰레기로 발견되는, 우리가 바닷가를 걷다 보면 흔하게 쓰레기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 발견되는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담배꽁초라고 합니다. 담배꽁초의 필터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그게 플라스틱인지 몰랐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피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있는 그 담배꽁초가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고, 그것이 바닷가에서 발견된 쓰레기 중에 2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회용 컵, 플라스틱 병, 이게 일회일 줄 알았는데 담배꽁초에 사용된 필터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바다 쓰레기, 바닷가에서 발견되는 쓰레기 1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결과인데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는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무려 연간 1200개의 플라스틱 병을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하는, 그런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도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지구상에서 바다에서 가장 깊은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수면에서부터 11km나 떨어져 있는 깊은 바다인데 이 깊은 바다 속에서도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채취한 모든 샘플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이곳에 작은 새우 같은 단각류가 살고 있는데 이 단각류의 새우도 플라스틱 조각을 먹으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플라스틱 분포가 가장 높은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산호섬인 남태평양의 핸더슨 섬이라고 합니다. 핸더슨 섬을 조사한 과학자들은 이곳에 3,80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조각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이런 곳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밀려와서 지구상에서 가장 플라스틱이 많은 그런 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오스트리아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다새의 90%에서 위속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하고 먹는다고 하고요. 심해에서 상향하는 향유고래는 쓰레기를 오징어로 착각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바다 물고기들과 새들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게 당연한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플라스틱 그 자체보다 플라스틱이 잘게 조각나서 분해될 때 이 조각난 플라스틱이 마치 스펀지처럼 유독성 물질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폴리어마 바이페닐 같은
이런 유독성 물질을 플라스틱이 흡수한다고 하는데요. 홍합, 굴과 같은 조개류, 어류들은 먹인 줄 알고 이런 플라스틱을 삼키는데 삼키기도 전에 이 그 플라스틱들이 많은 독성이 함유된 독성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생물에 축적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물체에 플라스틱이 어떤 영향을 주고 얼마나 축적되는지를 연구하는 연구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아직 관련된 연구 자료도 많지 않고 발표된 논문도 많지 않아서 이것이 생물에 얼만큼이나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과연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는 인간에게도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거에 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본 일이 있었는데 바다 어류를 표본을 조사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바다 어류의 살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실이었고요. 그 이후에 생선회를 잘 먹지 못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480만 톤에서 127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마다 쓰레기 트럭 한 대가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고 있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정부에서 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뒤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3배가 증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가 되면 바다에 있는 전체 생물의 그런 양보다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의 양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를 가장 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비즈라고 하는데요. 개발되자마자 수많은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치약, 선크림, 색조 화장품, 세안제, 손 세정제 등 모든 제품에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값이 싸고 세정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연 성분인 살구씨 등을 가루로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값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값도 싸고 구하기도 쉬운 플라스틱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양치를 하는 사이에,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플라스틱이 바다로 오염물질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치약에 또 손세정제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플라스틱이라는 것이어서 그런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물티슈인데요. 물티슈는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포장재도 비닐로 만들어져 있고 대부분 버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다를 굉장히 오염시키고 있는 플라스틱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의류 중에서도 우리 요즘은 면으로 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합성 섬유로 된 폴리에스테르로 된 옷들을 주로 입는데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실이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마이크로 파이버라고 하는데 폴리에스테르가 현재 사용되어 있는 모든 옷의 60%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양의 마이크로 파이버가 세탁하면서 바닷속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길이가 1mm도 안 되는 이 마이크로 파이버는 매우 작기 때문에 당연히 세탁기를 빠져나와서 배수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세한 마이크로 파이버가 작은 새우처럼 생긴 크릴 같은 동물성 플랑크톤의 눈에는 맛있는 먹이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파이버를 섭취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어류, 고래 이런 수많은 다양한 포유류들이 결국은 마이크로 파이버를 섭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류를 섭취하는 우리들의 식탁에도 마이크로파이버가 오르게 되는 셈인데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옷을 구매할 경우에 이런 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처럼 천연 면화로 옷을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오래 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탁할 때 가급적이면 따뜻한 물을 쓰지 않고 찬물로 세탁하는 것이 마이크로파이버를 줄이는 길이라고 얘기하고요. 빨래가 세탁기에 가득 찼을 때 빨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 시간을 짧게 하는 것도 마이크로파이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액상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섬유 유연제를 넣는 것도 마이크로파이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해 봤는데 구피 프렌드 세탁망이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좀 비싸던데 이 세탁망을 활용하면 옷을 세탁할 때 마이크로파이버가 빠져나간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이버가 세탁망에 남게 되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라볼이라고 하는 세탁볼도 있어서 이 볼도 마이크로파이버를 세탁하는 중에 잡아서 쓰레기로 버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세탁할 때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마이크로파이버가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커피 머신도 굉장히 문제라고 하는데요. 가정용 커피 머신이 굉장히 많이 팔리다 보니까 캡슐 커피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캡슐 커피의 몸통은 플라스틱인데 위에 뚜껑은 알루미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재활용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몸통 전체가 분해되는 플라스틱이 아닌 자연 성분의 캡슐 커피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편리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기저귀인데요. 기저귀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펄프가 들어가는데 기저귀가 썩는데도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저귀는 매립지에 묻히게 되는데요. 500년 후에나 분해가 되는 것이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제조하는 업체들이 플라스틱이 아닌 좀 자연 성분을 많이 활용해서 지구 환경의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많은 곳에서 지금 플라스틱이 넘쳐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버려져서 바다로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경계심을 갖지 않고 주의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영아의 사망률이 무려 30%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영아의 사망률이 높았던 것은 의사들이 사망한 환자들을 본 그 손으로 바로 영유아를 출산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세균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의사들이 깨끗하게 손을 소독하면서 이러한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 현재 생태계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우리 생활에서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플라스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해서 우리의 자연이 10년, 20년 후에 플라스틱 쓰레기로 넘쳐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체에도 인류에게도 인류의 건강에도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이클이 차단되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방에서 또 우리의 식탁에서 또 우리의 침실에서 이런 플라스틱들이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욕실에도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점검해서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건강해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플라스틱 없는 삶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